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에듀윌 제1회 모의고사 11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개업공개사는 올해 받은 중개사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X네요. 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보조원 이름은 적으면 안됩니다. 소속공개사 이름은 적어야 된다, 적으면 안된다 규정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유권해석은 개업공개사 명의로 광고를 하면서 담당 소속공개사를 명시하는 것은 위반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1번이 틀렸고 2번은 인터넷을 이용한 표시광고를 하는 때에는 소재지, 중개사물의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을 명시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은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광고가 법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다음에 5번 허위매물, 미끼매물, 낚시매물, 거짓매물 올리면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부당한 표시광고하면. 시험에 광고라는 말 들어가는 거 반드시 출제되겠죠? 그래서 광고는 모든 벌칙에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높은 가격으로 표시광고를 유도하여 개업공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은 12번 문제입니다. 12번 사무소 이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이전에 대해서 옳은 것. 자, 기억 사무소 이전 신고는 우리 이사 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사전 신고가 아니라 사후 신고죠. 사후 10일 이내에 신고하고, 신고하면 이전 후 등록관청이 처리해야 되는 기간은 7일 이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연에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을 한 경우에는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이전 후 등록관청, 우리 이사가도 옮기고 나서 이전 후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전입신고하잖아요. 그래서 틀렸고요. D것 개업공개사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 간판을 철거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간판 철거해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죠. 사무소 이전, 폐업, 등록 취소,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기억 보조원은 업무 개시하기 전에 인장 등록해야 된다. X네요. 인장 등록은 개공, 소공만 하고 보조원은 인장 등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조원은 중개물을 할 수 없죠. 그럼 도장 찍을 일이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등록인장을 변경한 때는 7일 이내에 그 변경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맞네요. 7일 이내 변경 등록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D것은 인감증명법에 따른 신고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인감도장 필요 없고요.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부에 나타난 실제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7mm 이상 30mm 이내의 실명도장이면 되지 꼭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하죠. 그 다음에 리얼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장하는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X 법인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상업등기규칙에 의한. 다만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장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니은만 옳은 내용이 되겠네요. 다음은 14번 문제입니다. 14번 문제 옳은 것입니다. 1번 개업공개사는 3개월 휴업 발행의 경우에 3개월 초과하는 휴업만 신고하죠. 딱 3개월만 휴업하려면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3개월 초과하는 경우에 등록증 첨부해서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법인의 분사무소가 5개월 휴업 발행의 경우에는
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미리 신고해야 된다. 3월 초과해서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를 해야 됩니다. 등록증 첨부한다. X의 등록증.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은 3개월 초과할 수는 없으나 임신 출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번 휴업하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임신 출산은 6개월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휴업 신고한 경우에 간판 철거할 의무 없습니다. 휴업 업무 정지는 간판 철거할 의무 없습니다. 맞습니다. 4번이 정답이네요. 간판 철거는 그럼 뭡니까? 사무소 이전, 폐업, 등록 취소는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야 되고 철거 안 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5번 신고한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 했는데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전자문서 안됩니다. 그러나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휴폐업은 등록증을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전자문서 안되죠. 그러나 휴업기간 변경신고는 이미 반납되어 있기 때문에 반납하러 갈 필요 없으므로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14번에 답 4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전속중개계약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전속중개계약도 해마다 시험에 출제되죠.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이고요. 전속중개계약서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 사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3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위반하면 업무정지입니다. 그리고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상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안 하면 전부 업무정지입니다. 5번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중개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비공개 요청하면 공개하면 안 되죠. 비공개 요청한 경우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의뢰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비공개 요청한 건 아예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면 안 됩니다. 다만 비공개 요청하지 않는 한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데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안 되고요. 임대차인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번에 보면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7가지 꼭 숙지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6번 문제입니다. 16번 문제.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는 것은 금지행위 시험에 해마다 반드시 출제됩니다. 금지행위 시험에 반드시 출제된다. 자, 첫 번째 기업, 중개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 금지행위입니다.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 그 다음에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행위인데 교환을 업으로 하거나 임대를 업으로 하는 것 금지행위 아니고요. 중개상물이 아닌 건축자재 매매를 업으로 해도 금지행위 아니고요. 문구점을 운영해도 금지행위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것 금지행위입니다. 일방 대리는 금지행위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매도 의뢰인으로부터 매도 중개 의뢰를 받은 개업공개사 을의 중개로 X부동산을 매수한 개업공개사 갑이 매수 의뢰를 받은 다른 개업공개사의 중개로 X부동산을 매도하는 행위는 직접거래 아닙니다. 다른 개업공개사의 중개를 통해서 거래하는 것은 직접거래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금지행위 아닙니다.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이건 틀렸네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리얼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구성은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것, 왕따시키는 것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7번 문제입니다. 17번 문제.
공인중개사법 제33조에 규정된 금지행위 중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을 했네요.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는 시공시입니다. 시공시. 시공시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됩니다. 시공시. 시공시 3개입니다. 시공시. 자, 시공시가 뭐냐면 첫 번째,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개업공개사 등이고요. 그 다음에 공동중개 제한, 왕따시키는 것, 그 다음에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시공시, 이게 금지 행위가 되겠습니다. 자, 시공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시공시에 해당하는 것. 자, 기억. 개업공개사가 법정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이것은 시공시는 아니죠.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니은 소속 공개사가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이거는 어떻습니까? 금지행위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금지행위는 해당되지만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는 아닙니다. 시공시라고 했습니다. 시공시. 디귿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사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이거는 공이네, 공. 시공시할 때 공이죠, 공. 그래서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리얼. 안내문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이거는 역시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맞습니다. 미음에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사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히 높게 표시 광고하는 특정 개업공개사 등에게만 중개 의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금지 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되는데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요 3개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시공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8번 문제입니다. 18번 문제. 확인 설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확인 설명 의무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1번 개업공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 권리관계 등 법령이 정한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중개사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 된다. 중개 완성된 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의뢰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 개업공개사는 확인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사물의 매도 의뢰인에게 당해 중개사물에 관한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할 수 있고요. 자료 요구를 받은 매도 임대 의뢰인은 반드시 그 자료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개업공개사는 매도 의뢰인이 중개사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는 그 사실을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하나 설명서 기재 의무는 없다 했는데 설명도 하고 기재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입니다. 전속중개계약서도 3년 보존입니다. 거래계약서 5년 보존이고 매수신청대리 관련 서류 5년 보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라 계약서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개사와 당해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됩니다. 계약서 확인설명서 빼고 나머지 서류는 모두 서명 또는 날인이고요. 계약서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입니다. 서명 및 날인. 계약서 확인설명서는 서명 및 날인이다. 자, 다음은 19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틀린 것입니다.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국토부 장관이 정한 표준서식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 표준서식 현재 없고요. 표준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을 뿐이고요. 실제 권장하더라도 권장사항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틀린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기재해야 된다.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교부일자 기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서 거짓으로 기재하면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적으면 개업공개 서로 다른 이중계약서 이게 똑같은 말이죠. 개업공개사는 임의적 취소,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분사무소에서 계약서 작성하는 경우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 당해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개사가 있으면 소속공개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계약서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입니다. 물론 확인설명서에도 거래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이고요. 그 외의 서류는 모두 서명 또는 날인이 되겠습니다. 물론 매수신청 대리에서는 서명 날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밋이라는 말도 없고 또는이라는 말도 없는데 그러면 해석상 밋이라고 봐야 되겠죠. 매수신청 대리 관련해서는. 자, 다음은 20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1번 개업공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액 전부를 다 배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 제공에도 재산상 손해 배상해야 됩니다. 비재산상 손해는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정 설정은 등록 신청을 할 때 해야 된다. 요게 X네요. 우리 프린터 56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처음에 보정 설정은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또는 등록 후 등록 전 교부 전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미리 보정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것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3번 공탁금은 3년간 회수할 수 없습니다. 3년간. 우리 프린트 46번에 11번, 12번에 있습니다. 왜 3년간 회수를 할 수 없냐면 민법 766조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번 개업공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보장금액 등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됩니다. 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